여기서 그 A에서 B까지는 여기에서는 초속 1로 움직이고, 그 다음에 B에서 C까지는 초속 3으로 움직이고 이렇게 센티미터로. 이것이 그 움직이는 그 형태가 다르구만. 근데 어쨌든 간에 그 PQ와 P점하고 Q점이 동시에 움직이고 이렇게 P는 A에서 B 사이로 움직이고 Q는 B에서 C 사이로 움직이고 그 민준아 몇 초의 넓이야. 몇 초의 넓이 이게 지금 몇 초? X초잖아. X초면 끝났지. 얘가 X초 동안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길이가 초당 1cm씩 간다고 했으니까 여기가 Xcm일 거고, 근데 이 전체가 12cm니까 이 PQ의 길이는 12-X인 거고, 이게 수학술용에서는 반드시 이게 써야겠지. 뭐 AP를 X라고 한 다음에 이 BP를 12-X라고 해야겠지.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얘는 지금 요거는 초당 2씩 가니까 여기서 이제 BQ의 길이는 여기가 2X가 될 것이고 이렇게. 근데 여기에서 일단 봐야 될 것이 이 12-X가 지금 P점이 출발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어? 왜냐면 범위를 써야 된다는 말을 하려고 하니까 서술형에서는 범위를 써야 되거든. 이게 단순히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X의 범위가 있을 거니까. 그러면 X의 범위를 구해야 되는데 P점이 A에서 출발해서 B까지 하면 P점이 A점에 있어도 돼? 돼? 안 돼? 넓이가 PBQ야. 상관없지. 일단 P점 여기 있고 Q점이 점만 출발해보면 PBQ 넓이가 나오니까 어쨌든 여기에서 이 길이가 그 뭐냐 0이어도 상관이 없고 0보다 커도 상관없고 왜냐면 형태잖아 지금이. 이게 X는 지금 12보다 얘도 지금 이 X라는 값이 여기가 근데 얘도 0이고 얘도 그 0이면은 출발하기 근데 이것이 X초의 넓이니까 X가 0초면 좀 안 되겠네. 얘 자체로 따지면 얘가 지금 X가 10이 이하지. 이렇게 여기에서는 이 X인데 이 X일 때는 여기가 0초이면 안 되지. 0초이면은 여기 막 다 저기 있어 보니까 안 되니까 여기는 X가 0보다 클 거고, X가 0하고 12 사이인데 가로 길이 세로 길이가 이거니까 2x 곱하기 12-x 곱하기 2분의 1 한 것이 넓이야. 근데 넓이를 넓이를 35라 했구나. 넓이가 35다 이렇게 했으니까 그냥 이거 2차 방정식 풀어라 이렇게 되는 거지. 그냥 이거 인수분해는 안 돼 있으니까 다시 풀어야겠지. 여기서 이제 뭐 x의 12-x가 35다 이렇게 된 거니까 다시 전개해서 인수분해 다시 해갖고 푸는 거. x자로 인수분해 하든지 근해 공식 이용해서 인수분해 하든지 다시 해야 돼. 예상하고 찍어서 뭐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왜냐면 답이 막 크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걸 그냥 전개해갖고 풀어서 값을 구해서 찾는다는 생각하고, 이제 2차 함수 볼 건데 2차 함수가 이게 계속 반복된다고 내가 했잖아. 지금이 이게 지금 함수에서 보면은 기본형, 일반형, 표준형 이제 이런 말이 계속 나오고 상황이 1차 함수도 따지고 보면 기본형과 일반형 이런 형태 좀 지어져 있어. 근데 여기서도 지금 형태가 함수가 나오면 이제 기본적인 형태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표준형이 있고 그 다음에 일반형이 있거든. 이렇게 함수가 기본형에 대한 2차 함수를 보고 표준형에 대한 2차 함수를 보고 일반형에 대한 2차 함수를 볼 건데 내용이 다 똑같아. 그러니까 한 개만 제대로 해보면 이 평행이동이라는 개념 중학교 2학년 때 있잖아. 중학교 2학년으로 따지면 y는 ax가 그냥 기본적인 형태의 1차 함수예요. 이게 중학교 1학년 때는 쟤를 뭐라겠지 있어야 뭐라겠어 y는 ax를 중1 때 함수란 용어를 안 썼잖아. 중1 때는 과학적으로 뭐라겠어 누구야 너? 저기나 뭐라겠어 y는 ax가 현수야 뭐라겠니? 정비례를 했잖아. 정비례.
반비례 기억나지? 왜냐면 정비례를 평행 이동을 시킨 것이 이거를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시켜서 이렇게 한 것을 1차 함수라고 했었잖아요. 1차식의 일반적인 형태를 ax 플러스 b라고 쓰니까 1차식에다가 y 이렇게 써놓은 것을 1차 함수 이렇게 하는 거지. 이게 일반적인 형태가 기본적인 형태가 이렇게 있었는데 얘를 평행 이동시킨 것을 이렇게 갖고 이제 이것이 중학교 2학년 때 봤었던 1차 함수 형태의 일반적인 형태인 거고, 우리가 지금 2차 함수 형태는 어떤 거냐면 식이 2차 식이야. 근데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다른 걸 다 집어쳐버리고 근데 2차만 나온 형태인 y는 ax의 제곱에 대해서 보려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얘를 평행이동을 시킨 것이 표준형이야 여기서는. 근데 그동안은 이 1차 함수는 y는 만약에 a 값이 양수였을 때는 y는 ax가 원점을 지나면서 오른쪽 위로 향하는 1, 3, 4면을 지나는 이런 1차 함수였는데 얘를 y축 방향으로 올렸다가 내렸다 하는 것이 이런 그림이었잖아요. 이게 위로 올리거나 아래로 내리거나 이거밖에 안 했는데 이제는 어떤 거냐면 이렇게 되어 있는 그 기본적인 형태를 x축 방향하고 y축 방향으로 둘 다 이동시키는 거예요. 막. x축 방향으로만 이동시키기도 하고 y축 방향으로만 이동시키기도 하고 그 다음에 둘 다 이동시키기도 하고. 이제 일단 그림 형태 이따가 보긴 할 건데 이 a가 양수일 때 2차 함수는 꺾어진 형태인데 이렇게 그려지거든. 기본적인 형태가 포물선 형태 꺾어지는 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가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좌우로 갔다가 아니면 막 이렇게 갔다가 막 다 간다는 소리야. 그래갖고 평행 이동을 한 것을 표준형이라고 하는데 S축 방향으로 P만큼 이동을 하고 Y축 방향 Q만큼 이동한 거 이것을 이동시킨 걸 표준형이라 한다. 그냥 명칭 자체를. 그러니까 큰 형태만 본 것뿐이야. 그 다음에 일반적인 형태는 아까도 말했지만 1차식의 일반적인 형태가 AX 플러스 B 이렇게 써놓고 시작하잖아. 그럼 2차식의 일반적인 형태는 AX의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7까지 다 나올 수 있지. 이런 것을 2차 함수의 일반 형태다 이렇게 말을 해. 일반형. 근데 2차 함수는 뭐냐? 무조건 완전제곱 형태로 되어 있어야지만 물론 그렇지 않다고 해서 그림을 못 그리는 건 아닌데 일반적으로 2차 함수는 이렇게 그 표준형으로 고쳐야지 물어볼 것이 좀 많아지거든. 뭐 일반형 자체도 물어볼 것은 있긴 하니까 일반형도 또 따로 하겠지.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나오면은 다 이렇게 완전제곱 형태로 고쳐야 돼. 근데 얘는 이미 완전제곱 되어 있는 거니까 상관이 없어. 우리가 완전제곱 할 때는 그 잘 생각해봐. 이렇게 2의 x-1의 제곱이 완전제곱식이 아니야. 이거 민준아 저거 완전제곱식이니 아니니? 내가 완전제곱 할 때 그 조시만 하면서 이게 말했던 저거 완전제곱식이 아니야 이서야. 요 식이 완전제곱식이라고 한다고 해서 안 한대. 나 해 안 해? 50%인데 해 안 하냐? 해야. 현수 이거 완전제곱식이 아니야. 저 다항식이 제곱인식 완전제곱이라는 문자가 이렇게 되어 있는 형태가 나오면 이건 완전제곱식을 안 한다. 이거 y가 이렇게 제곱 안 돼 있으니까 숫자는 상관없다 했잖아. 숫자는 루트로도 쓸 수 있으니까 막 이렇게 어차피 상수자는 루트 2나 2나 이거를 루트 2의 제곱이 막 써볼 수도 있으니까 이거는 숫자가 제곱이 되어 있냐 안 되어 있냐는 완전제곱식으로 따지지 않는데 이거는 완전제곱식이야. 왜냐면 a는 상수거든. 이게 문자 제곱되어 있잖아. 이거는 이제 근데 인수분해에서 말하는 완전제곱식하고 좀 달라. 얘는 지금 상수가 이게 뒤에 나와 있어서 완전제곱식으로 완전히 만들겠다는 소리가 아니고 완전제곱식 형태처럼 쓰겠다는 소리야. 그리고 완전제곱식 꼴로 바꾸는 걸 표준형이다 이렇게 말하거든. 큰 형태로 보면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보려고 하는 건데 이게 1차 함수에서도 자세히 보면은 y는 ax 플러스 b에서 이 a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 b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 뭐 여기서부터 출발했잖아. 갖고 막 절편 막 따지고. 이 절편도 여기 똑같이 나오는데 절편의 개념은 이미 중학교 때 2학년 때 언급한 거하고 다 똑같아. 모든 함수 이 고등학교 올라가도 절편의 개념 다 똑같으니까 x절편 그러면은 뭐야? 민준아? x절편? 뭐였어? 현수 x절편 y가 0일 때 x의 값을 따진 거였잖아.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그래프가 뭐랑 만나는 거야? x절편은?
x축과 만나는 거야. 자 생각해 이게 이제 함수에서 엄청나게 중요해진다고. 이 간단한 걸 해석 못해갖고 많이 못 푼다니까. 이게 x절편인 것은 y가 있는데 x값이니까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거잖아. 이게 1차 방정식의 해가 x절편의 값인 거야. 2차 방정식의 해가 또 x축 위에 있는 값이니까 또 2차 방정식의 해가 x절편의 값이다. 이런 거 좀 잘 생각하면서 봐볼게. 우리가 일단은 기본적인 형태인 y는 ax의 제곱에서 일단 출발할 건데 여기에서 이 a가 이것도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얘가 좀 달라져. a가 양수이면 이 그래프가 A가 지금 A가 양수냐 음수냐 이거 1차 함수와 똑같이 A가 양수이면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그냥 이제 옛날 거다 필요 없고 아래로 볼록이다 이렇게 말을 해. 이 그래프 형태가 이렇게 포물선 형태가 나오는데 얘가 어떤 형태로 그려지냐면 이런 형태로 그려지는데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아래로 볼록이다라고 말한다고. 그냥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를 찾아라 이 소리는 2차항의 개수가 양수인 걸 찾아라는 소리야. 지금 보면서 외우고 있는 거지 희서야. 그래서 생각하고 있는 거지. 아래로 볼록은 A가 양수 이렇게 하고 있는 거지. 내가 용어 몇 가지만 외우면 다 끝난다 했잖아 상황이. 근데 이것이 익히고 왜냐면 막 명칭을 정하기 시작하니까 이거를 빨리 이렇게 익혀놓지 않으면은 좀 힘들어진다고. 근데 익혀놓고 뭐 한번 벌거스 또 안 돼. 간단했죠. 그 다음에 A가 없으면은 위로 볼록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 아래로 볼록이나 위로 볼록이나 이렇게 따지는 값이 A야. 그 다음에 중학교 2학년 때를 나중에 좀 어려운 것은 중학교 수준에서 좀 어려운 문제를 1차 함수하고 섞어서 막 내는 거야. 고등학교 올라가도 섞긴 하지만 1차 함수에서 A는 또 의미하는 바가 뭐였어 이게 1차 함수에서 A는 오른쪽 위로 향하냐 오른쪽 아래로 향하냐 말고 그 다음에 Y축에 어떻게 되냐면 이런 거 있었지. A의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뭐 이런 거 있었잖아 상황이. 얘는 지금 뭘 하냐 이 A의 얘도 마찬가지야. A가 양수냐 음수냐 상관없이 A의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얘를 뭐라고 하냐면 여기에서 이렇게 이 벌어져 있는 이 상태를 폭이라고 하거든. 폭이 좁아지냐 넓어지냐를 말을 해. 예를 들어서 이것이 y는 x의 제곱이야. 그러면 1일 때 1이잖아. 이렇게 1,1. 근데 y는 2x의 제곱이면 1일 때 2를 지나야 되니까 좀 더 올라가면서 그래프가 이렇게 되지. 이게 폭이 좁아지냐 넓어지냐 된다고. A를 판단할 수 있는 건 두 개밖에 없어. 뭐냐? 폭이 좁아지냐 넓어지냐 그 다음에 위로 볼록이냐 아래로 볼록이냐 이거밖에 없다고. 근데 폭은 A의 절대값이 클수록 폭이 좁아진다는 형태. 그걸 그려보면 바로 알 수 있어. 이 A랑 관련 있는 게 일단 이 A랑 관련 있는 것이 폭이 좁냐 넓냐 그 다음에 위로 볼록이냐 아래로 볼록이냐 이거 형태야. 그 다음에 이제 좀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게 앞으로 계속 물어본다고. 이게 지금 여기서도 물어보고 여기서도 물어보고 여기서도 똑같은 걸 계속 물어봐. 이렇게 한 번만 제대로 하면은 한 절반 이상 끝나버려 내용 자체가. 한 개만 제대로 해라. 일단 봐봐. 계속 이거를 좀 봐봐. 그림 형태가 보면은 y는 ax 제곱이지. 일단 2번에서 보면은 이거 똑같은 y는 ax 제곱에서 계속 똑같은 거 반복할 거거든. 와 이거 넘어가면 y는 ax 제곱에서 형태가 이제 y는 ax의 제곱 플러스 p를 하고 그다음에 y는 a의 x 마이너스 p의 제곱을 하고 그다음 하나 붙인 걸 하고 그다음 얘를 하고 이렇게 한다고. 총 4번을 할 거야 그 상황이. 근데 물어보는 형태가 따지고 보면 다 똑같은 걸 물어보고 있다. 계속 막 반복적인 것만 물어보고 있으니까 처음만 조금 잘 봐보면은 여기가 지금 A가 양수냐 음수냐가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이렇게. 그 다음에 엄청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것이 2차 함수에서 좀 많이 중요한데 얘가 보면은 요처럼 있잖아. 이렇게 내려오다가 다시 올라가. 그 내려오다가 올라오다 하는 요처럼 있잖아.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중학교 3학년에서 이것을 꼭지점이라는 용어를 써. 꼭지점. 2차 함수에서는 꼭지점이 엄청 중요해. 이 꼭지점을 알려면 무조건 표준형을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는 꼭지점을 알 수가 없어. 무조건 꼭지점을 찾으려면 완전제곱이 되어 있어야 돼. 그러면은 2차 함수의 꼭지점이 몇 콤마 몇이다 나오는데 그거를 어떻게 찾냐면 이렇게 찾는다. 꼭지점을 찾을 때는 그 완전 제곱식 값이 0이 되게 되는 값을 찾는 거야. 그 상황이.
요거 뭐 다르게 뭐 하는 거 이거 없어. 그냥 빨리 찾는 거 말고는 없으니까 이게 완전 제곱식. 예로 따지면 여기가 0이 되는 x 값이 얼마냐? p 집어넣으면 0 되지. 예를 들어서 하나 예를 들어보면은 y는 2의 x-1의 제곱 플러스 3 이렇게 원래 지금 이건데 내가 굳이 예로 들고 있다고 지금이 이렇게 다 똑같다 했잖아. 내가 상황이 이게 제일 복잡한 걸로 그냥 예를 들니까 복잡해봤자 별거 없거든. 여기가 0이 되는 x 값이 얼마야? 1이지. 그럼 이 꼭지점이 1콤마에서 시작을 하고 그럼 1을 집어넣으면 돼. 1이 된다는 소리는 얘가 없어지는 거잖아. 이게 꼭지점이 금방 나 완전 되면 얘가 없어지니까 뭐만 남아? y가. y는 얼마라고 돼? 3이라고 되지. 얘가 1,3이라는 지점에서 꺾어질 건데 얘 그래프를 보면은 1,3이라는 지점에서 꺾어지긴 할 건데 그것이 위로 볼록이나 아래로 볼록이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얘는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이면서 그래프가 이런 형태로 갈 것이다라고 한다 이거지. 예, 꼭지점을 빨리 찾아야 된다. 꼭지점은 거꾸로 말하면 꼭지점을 보자마자 얘를 또 식이 이렇게 될 거라는 형태를 알아야 돼. 여기에서 여기로 가는 것만 보면 안 되고 여기에서 꼭지점이 1,3이라는 거 보고 1, 여기가 1이 제곱이 됐을 것이고 여기가 3이라는 게 있었을 거예요. 근데 2차 이계수는 얼마인지 모르니까 그냥 이런 형태로 아마 2차 함수가 그대로 적겠네 라고 생각을 해야 돼. 꼭지점을 보자마자. 꼭지점은 나오자마자 무조건 이 완전 제곱이 표준형을 무조건 생각을 해야 돼. 자, 얘는 꼭지점이 그러면 몇 콤마 몇이겠어 이거? y는 2x의 제곱은 몇 콤마면? 잠깐 별거 아니어도 말을 그냥 넘어갔으니까. 왜냐면 계속 똑같아. 처음만 하면 계속 똑같은 거 반복이 됐잖아. 이렇게 별거 아니어도 여기 2는 상관없어. 제곱되어 있는 거 거기가 0만 되면 돼. 얘가 0이 되려면 x에 0 집어넣으면 되지. 그럼 x 대신 0 집어넣으니까 0이고 그럼 0 집어넣으면 여기가 다 사라지는 거 y는 0 되잖아. 얘는 꼭지점이 0,0인 거지. 다른 말로 하면 꼭지점을 원점이다 이런 용어로써 기본형은 꼭지점이 0,0이면서 원점이 되는 거지 무조건. 예, 여기 이 지점을 지금 여기서 그 꼭지점이라고 한다고. 두 번째 알아야 될 것이 꼭지점을 빨리 찾는 거고 그 다음에 얘가 어떤 상황이 또 벌어지냐면 2차 함수의 특별한 성질을 잘 봐봐. 얘가 지금 y는 x제곱인데 1을 집어넣었을 때 1이 나오는데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을 때도 1이 나와. 그렇지? 1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값이 똑같아. 2일 때 y값하고 마이너스 2일 때 y값이 또 똑같아. 이게 이것이 여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 꼭지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 떨어져 있는 거리하고 여기 떨어져 있는 거리가 똑같아. 이 점과 이 점이 이 선을 기준으로 해서 정반대에 있어. 중1 때 이런 걸 뭐라 했는데 이 선을 기준으로 해서 얘가 이렇게 정반대쪽에 있어. 뭐라 했잖아 이거. 대칭이라고 했었지. 대칭 기억나? 대칭?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2차 함수에서 꼭지점 이거 나오지만 또 뭔 말을 좀 많이 물어보냐면 이 대칭 축에 대해서 많이 물어봐. 대칭 축. 중학교 2학년 또 1차 함수를 잘 생각을 해야 돼. 1차 함수가 y는 ax 플러스 b인데 1차 함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 무슨 개념을 했었냐면 직선의 무슨 축의 평행한 직선의 방정식 이거 기억나? x축의 평행한 직선의 방정식, y축의 평행한 직선의 방정식 이런 거 기억나? 윤준아? 안 나? 나 안 나? 왜 1차 함수 하다가 이것을 기억이 안 날 수도 있는데 그냥 막 대충 막 그냥 하게 그래. 왜 1차 함수란 용어를 했는데 굳이 이거를 직선의 방정식이란 말을 왜 썼는가를 생각을 해봐야 좀 공부를 할 때 좀 생각을 하면 안 잊어먹을 건데 1차 함수 단원에 직선의 방정식이 있거든. 근데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은 이걸 그냥 한 판에 써버리면 직선의 방정식 구하라 이렇게 하지 1차 함수 구하라 이렇게 안 하거든. 상황이 1차 함수하고 직선의 방정식하고 왜 나누냐면 축에 평행한 건데 그 개념이 여기랑 연결되니까 내가 지금 말하는 거야. 이게 지금 x축 y축인데 x가 1일 때 y가 3이야. x가 1일 때 y가 5야. 우리가 두 점만 있으면 직선을 구할 수 있잖아. 1일 때 3이라는 값을 갖고 1일 때 5라는 값을 가져. 그럼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을 딱 그려봤더니 이것이 y축의 평행한 값을 갖잖아. 이렇게.
그렇고 이런 걸 뭐라 했냐? x 값이 얼마든지 아니 y 값이 얼마든지 상관없이 x는 전부 다 1밖에 안 나온다. 그래서 이거를 x는 1이다라는 말을 썼었지. 이렇게. 그 다음에 만약에 0, 마이너스 3하고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3이 있어. 0일 때도 마이너스 3인데 1일 때도 마이너스 3이야.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을 그리면 이렇게 가잖아. 이거는 지금 x축에 평행한 직선이지. x축에 평행한 직선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좀 빨리 찾으려고 하면 이 만나는 점을 잘 못하겠으니까 y축하고 만나. 그러니까 이것은 x값에 상관이 없이 x가 얼마든지 상관없이 y는 다 마이너스 3밖에 안 되거든. 그래서 이거를 y는 마이너스 3이다 하겠고. 자, 해서야 함수가 뜻이 뭐였어? 함수가? 함수는? 저희는 함수는? 근데 자판기 잘 생각을 하려고 했는데 함수는? 그래서 함수가 뭐 기억나? 이제 x값이 정해지면은 무조건 y값이 나와야 돼. 이거 고등학교 그 여러 가지 함수라는 단어 또 있어. 고등학교 때 그때 이 함수의 개념이 나오면서 함수의 개념을 조금 더 확장을 시키거든. 이게 좀 정확하게 안 할 때. 함수는 x값이 정해지면 무조건 y값이 나와야 돼. 근데 그 y값이 그 뭐냐 한 개만 나와야 된다 이거지. 무조건 한 개만. x값이 하나 정해지면 y값 하나. 얘 지금 x값이 하나 정해졌어 1. 근데 y값이 몇 개 나와? 1일 때 3인데 1일 때 5가 나오지. 이건 함수가 아니다 소리야. 근데 얘는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x값 하나에 y값 하나, x값 하나에 y값 하나니까 x축에 평행한 y는 얼마인 직선은 또 함수야. 얘는. 그러니까 이거를 1차 함수에다가 함수라는 그 개념에다 넣지 않고 직선의 방정식으로 막 빼버린 거야. 왜냐하면 어떤 거 하나는 함수가 되고 어떤 거 하나는 함수가 되질 않으니까 이거를 그냥 직선이잖아. 근데 방정식이고 그래갖고 직선의 방정식이다 이렇게 넣어놓은 거지. 거기다가 이렇게 함수 단원에다가 따로 넣지는 않고. 왜냐면 함수 넣어보면은 하나는 함수고 하나는 함수가 아니니까 함수라고 말할 수 있거든. 그래서 이게 했다는 거고.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지금 3학년에서는 중학교 2학년에서 말하는 축에 평행한 직선의 방정식에서 어떤 거를 보려고 하는 거냐면 이 선이야, 이 선. 요 선에 대해서 이 그래프가 정확하게 이게 지금 이렇게 대칭이 되거든. 자, 이렇게 되는 선이 x는 얼마야, y는 얼마야. 이렇게 가는 선이 누구랑 만나? 어디 축하고? y축과 만나, x축과 만나. 아따 이거 말하면서 이게 익혀야 되니까 내가 물어보는 거 어렵지도 않은데 계속 물어보는 것은 x축과 만나지. 그러니까 이 축의 방정식이 대칭 축의 방정식을 찾아야 되거든. 이 대칭 축의 방정식은 항상 x는 얼마다 이렇게 가. 이렇게. 근데 이것이 아무튼 중요한 거야. 상황이 x는 얼마를 가긴 가는데 그 얼마가 누구랑 관련이 있냐면 꼭지점의 좌표랑 무조건 관련이 있어. 이 대칭 축이 무조건 어디를 지나? 꼭지점을 지날 수밖에 없지. 지날 수밖에 없잖아. 근데 이 대칭 축의 방정식 무조건 x는 얼마 하거든. 그런데 얘 지금 꼭지점의 좌표가 얘가 지금 꼭지점의 좌표가 0,0였잖아. 근데 얘는 대칭 축의 방정식이 x는 0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얘 지금 얘 그래프가 꼭지점이 1,3이야. 그럼 얘도 대칭 축에 있거든. 이 그래프도 딱 이 선에 대해서 이것이 이 왼쪽에 떨어져 있는 거하고 오른쪽 떨어져 있는 거리가 똑같아야 된다고 이렇게. 똑같게 되게 하는 이 선 있거든. 이 선을 축의 방정식을 하는데 이 대칭이 되게 하는 이 축의 방정식을 찾으라 하면 x는 얼마다고? x는 얼마야? 그래프는 얘야. x는 얼마라고? 얼마라고? 따져보는 거 아니지. 나 되게 똑같은 거 반복하면 되잖아. x는 1이라고. 이 대칭 축의 방정식은 무조건 어디를 지나? 꼭지점을 지난다고. 어디 지난다고? 꼭지점 지난다고. 근데 대칭 축의 방정식은 항상 이렇게 되는 대칭 축이 아니고 이렇게 되는 것은 나중에 기하에서 이제 기하는 저기 다 선택을 안 하니까 쌍곡선이랑 방정식이나 아니 쌍곡선하고 막 이런 타원하고 막 이런 형태 쌍곡선에서 나올 때만 이게 지금 이렇게 대칭 축이 될 수도 있어. 그림이 나중에 보면은 포물선이 막 두 개 나오거든 막 이렇게 상황이.
그러면 이제 대칭 축이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는 거지 상황이. 근데 얘는 지금 이렇게밖에 안 돼. 중학교 2학년, 3학년 수준에서. 이게 무조건 대칭축은 x는 얼마인 건데 그 x는 얼마가 꼭지점을 지나고 있다. 근데 꼭지점의 그 x 좌표값이 이 꼭지점의 x 좌표값을 기준으로 했을 때 대칭축의 방정식이 된다라는 생각을 잘 해야 돼. 거꾸로 말하면 내가 이게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지금 계속 언급하고 있지만 꼭지점이 나오면 무조건 완전 제곱을 생각을 해야 된다고. 다른 말로 하면 대칭 축의 방정식이 나오면 이것도 꼭지점이 준 거라 생각을 해야 돼. 대칭 축의 방정식이 얘가 지금 축의 방정식이 x는 3이다라고 줘줬어. 아 그러면 얘가 x-3의 제곱으로 가고 나머지는 안 줬으니까 여기는 얼마가 되겠구나라고 바로 생각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이 연결이 돼야 2차 함수가 금방금방 풀려. 이 꼭지점의 좌표랑 이 꼭지점의 좌표가 중요한 것은 이게 완전 제곱의 표준형으로 바로 만들 수 있으니까 좋은 건데 이 꼭지점의 x좌표하고 또 관련 있는 것이 뭐냐면 관련 있는 것이 아직 하나 더 있다고 지금이 얘가 지금 대칭 축의 방정식이라고 이렇게. 근데 얘가 지금 x는 0 이렇게 해버린 얘는 x 대칭 축의 방정식이 x는 1이잖아. 그럼 축의 방정식을 구하려면 x는 1이다 이렇게 하거든. 근데 얘는 축의 방정식이 뭐냐 물어봤을 때 갑자기 x는 0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할 수 있냐면 y축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겠지. y축 자체가 이게 그거니까 이것이 꼭지점을 원점으로 갖는 2차 함수의 대칭축은 y축이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이렇게 대칭축은 y축이다 맞냐 틀리냐 이렇게 물어본다. 이게 문제 계속 보면은 1, 2, 3, 4, 5번 해갖고 지금 물어보는 거를 계속 물어봐요. 여기서 예론제에서 뭐 축의 방정식이 얼마냐, 꼭지점의 좌표가 얼마냐, 평행이동 어떻게 했냐 막 이런 것만 계속 물어본다고. 계속. 그래갖고 몇 가지 좀 다른 것도 있긴 있지만 지금 현재 다시 여기 몇 개 지금 안 했어. 이 A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내가 딴 생각하고 있을 수 있으니까 그냥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야. 2차 함수에서 A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래로 블록이냐 위로 블록이냐 이런 형태고 이렇게. 그다음에 이 A의 값이 아니라 절대값이 2학년처럼 조심을 해야 돼. 절대값이 클수록 폭이 좁아진다 넓어진다 이렇게 말을 한다니까 폭이 좁냐 넓냐. 그 다음에 꼭지점이 중요한데 꼭지점의 좌표는 어떻게 찾냐면 이 완전 제곱이 되어 있는 데가 0을 만들게 하는 거를 이용을 해서 x 값을 찾고 그 값을 집어넣으면 x가 다 없어지니까 남아져 있는 그 반대쪽에 이제 y 값이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꼭지점의 좌표를 찾으면 된다. 그래서 꼭지점. 그 다음에 2차 함수는 항상 이렇게 대칭이 되게 되어져 있는데 그걸 대칭 축의 방정식이라고. 대칭 축의 방정식은 얘가 항상 x축하고 만나는 이런 형태니까 x는 얼마를 갈 건데 그 얼마가 꼭지점의 x값하고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을 잘 해야 돼. 어디 내가 바로 좀 복잡한 거 하나 물어봐 볼게. 생각할 수 있는 건데 이렇게 좌표가 이렇게 주어져 있어 지금. 아 이걸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줘줬어. 이거 지금 뭐 하려고 준 것 같아? 1,5, 3,5. 일반적인 좌표는 대입이야. 근데 이거를 달리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뭔가 좀 이걸 딱 보고 1,5, 3,5 보고 뭔 생각이 들어? y값이 똑같아. y값이 같아. 어떤 거에서 y가 똑같은 위치에 있다고. 그러면 뭘 할 수 있냐는 소리냐면 뭘 할 수 있겠어? 점 가운데가 축이 지나잖아. 점 가운데가. 그러니까 평균에 얘랑 얘랑의 평균. 그러니까 더한 것의 절반이 2. 이 2가 지금 대칭 축의 방정식이 될 거다라는 걸 바로 알아야 된다고. 일반적으로 y값이 똑같게 안 나오면 근데 y값이 똑같게 나오면 아 지금 이것이 축의 방정식을 준 건인 건가 이런 생각도 좀 해야 된다고. 어쨌든 지금 대칭 축까지 했어. 이제 뭐 하냐 중학교 2학년 때 좀 복잡한 것이 x가 증가할 때 y가 증가한다. 이거 누구 보고 할 수 있는 거야? x가 증가할 때 y도 증가하는 거. 이거 뭘 보고 알 수 있어? x 증가할 때 y 증가한다. 1차 함수에 막 여러 개 써놓고 x 증가할 때 y 증가하는 그래프 찾아라 이렇게 했어. 그럼 이거 지금 뭐 물어보는 거야? x 증가할 때 y 증가. 중학교 1학년 때도 이거 나오는데 뭐가 되면은 x가 증가할 때 y 증가한다. 뭐면 x 증가할 때 y 감소한다 이랬잖아. 이게 지금 뭐를 물어보는 거야?
1차 함수에서 A가 양승이냐 그럼 오른쪽 위로 향하니까 X가 증가할 때 Y가 증가한다 이렇게 했었잖아. 오른쪽 아래로 향하면 X가 증가할 때 Y는 감소하더라. 증가 감소 이런 걸 말했지. 중학교 1학년에서 1차 함수는 증가할 때 X가 증가할 때 계속 증가하는 이렇게 오른쪽 위로 가던가 아니면 증가할 때 계속 감소하는 오른쪽 아래로 가던가 이런 것밖에 없었어. 근데 2차 함수는 이건 이상해. 왜냐면 내려갔다 올라갔다 막 이러잖아. 얘는 이렇게 돼 있는 데서는 지금 이렇게 그래프가 이거 잘 생각해야 돼. 그래프가 지금 이렇게 가고 있잖아. 이렇게. 그럼 x가 커지고 있는 거야, 작아지고 있는 거야? 이게 지금 이렇게 점들이 어차피 이 선은 점으로 이루어진 거니까 점이 점점 이렇게 가면서 그래프 그리잖아. 그럼 이것이 x가 커지고 있는 거야, 작아지고 있는 거야? 이렇게 가고 있으면 x 값이 커지고 있는 거지. 오른쪽으로 커지잖아. y는 작아지지 내려오니까. 그러다가 다시 어쨌든 계속 x는 커지고 있어. 근데 y가 이제 커지지. 얘는 x가 커질 때 y가 작아져, x가 커질 때 y 커져버려. 증가 감소가 얘는 한 번에 다 나간다고. 증가 감소가 바뀌는 지점이 어디야? 꼭지점이야. 이걸 나중에 고등학교 때는 왜냐면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면 미분 하고 난 다음에 이게 그래프가 좀 더 막 꺾어지거든 이렇게. 그러면 증가 감소가 이게 막 좀 더 나와. 하고 이거를 이런 데는 꼭지점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거든. 왜냐면 두 군데나 나와보니까. 그래서 근데 이때는 이걸 뭐라냐. 아까도 말했지만 증가 감소가 바뀌잖아. 이게 뭔가가 바뀌는 지점이다 해서 이런 것을 나중에 고등학교에서는 변곡점이라는 용어를 써. 증가 감소가 막 바뀌는 형태. 근데 중학교 3학년에서 그냥 저 점을 꼭지점이라는 거라고. 꼭지점이 증가와 감소가 바뀌는 지점인데 이거는 단독으로 얘는 특별하게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것은 그냥 모든 문제 풀 때 1번, 2번, 3번, 4번, 5번에서 옳은 거 고르시 이런 문제가 분명히 계속 나오거든. 나옴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고자 하는 것은 단독으로 막 꺼내기도 해. 이거는 상황이 제 뭐냐, x가 증가할 때 y가 증가하는 그 x의 범위가 얼마나 이렇게 물어봐. 그러면 얘는 지금 x가 증가할 때 y가 증가하냐 감소하냐 막 이런 거 물어보는데 x가 증가할 때 y가 증가하는 범위를 구하라 할 때 x의 범위를 구하란다. y의 범위를 구하라지 않아. 왜냐면 y는 뭐 이렇게 똑같았잖아. 이렇게 상황이 0보다 크다 하면 이것도 다 0보다 크고 막 다 이래니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다 x의 범위를 구하라거든. 근데 증가 감소가 딱 갈라지는 부분이 어디다고? 꼭지점이지. x의 범위를 물어봐. 그러니까 내가 아까쯤에 꼭지점하고 관련 있는 것이 뭐라 그냥 대칭축이다 그랬잖아. 대칭축을 보자마자 꼭지점의 x값이 얼마인지 안단 말이야. 근데 이거 증가 감소의 값도 대칭축의 꼭지점의 x값하고 관련이 있어. 얘가 이 증가 감소를 물어보면 딱 두 가지만 확인하면 되는데 그게 뭐냐면은 2차의 부호인 a값하고 그 다음에 꼭지점의 이 x값 이 두 개가 증가 감소를 결정을 해. 얘 봐봐. 만약에 지금 그래프가 y는 3x의 제곱이야. 그럼 이건 다른 거는 볼 필요 없고 지금 얘가 2차 계수가 양수야 무수야? 양수지. 양수이면은 얘가 지금 아래로 볼록이거든. 이렇게 아래로 볼록이야. 나는 지금 증가 감소만 따지려고 하는 거야. 아래로 볼록인데 얘가 꼭지점에서 딱 갈라져. 증가 감소가. 근데 꼭지점의 x의 값이 얼마야? 다시 말하면 여기서 꼭지점의 좌표가 지금 몇 콤마 몇이야? 0,0이지. 그럼 얘는 대칭축이 얼마냐면 x는 0, 여기가 지금 대칭축이야. 다시 말하면 0을 기준으로 해서 증가 감소가 바뀌고 있다고. 그럼 0을 기준으로 해서 0보다 왼쪽에 있는 거는 x가 커질 때 y가 내려오니까 x는 증가할 때 y는 감소하고 있는 구간이고, 그 다음에 x보다 오른쪽에 있으면 이쪽으로 가면은 x는 점점 커지고 있는데 y도 위로 올라가니까 y도 점점 커져. 상황이. 만약에 이 그래프에서 x가 증가할 때 y가 증가한 x의 범위를 구하라겠으면 답은 x가 0보다 크다일 때라고 쓰는 거지. 만약에 x가 증가할 때 y가 감소한 x의 범위를 구하라면 이쪽 구간이잖아. 다시 말하면 x가 0보다 작다일 때. 이거는 x가 0보다 작다일 때. 누구보다 크다 작다 할 때 이 크다 작다 이 값이 꼭지점의 x값하고 관련 있다 생각을 잘 해야 된다고. 내가 한 개만 더 갖고 있다고 보면 만약에 저거를
보는 거군요.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5야. 이거 일단 이것이 x가 증가할 때 y가 증가하는 x의 범위 구하라 그랬어. 그래프 개요 정확하게 그릴 필요도 없다고 두 개만 확인하면 된다고 했잖아. 이것이 2차 함수의 개형을 봐야 돼. 위로 볼록이야 아래로 볼록이야. 내가 했잖아. 2차의 개수와 꼭지점만 봐면 끝나면 됐잖아. 증가 감소는. 이게 지금 음수잖아. 2차 개수가 음수이면은 위로 볼록이라겠지. 얘가 위로 볼록 형태인데 여기가 증가 감소가 딱 끊어졌다고 요걸 기준으로 해서. 그러면 거기가 또 뭐랑 관련이냐? 꼭지점에 x값과 관련이 있어. 꼭지점의 x값이 얼마냐? 1이지. 얘는 지금 x가 1이라는 선이 기준이 증가 감소를 나누고 있는 지점이라고. 얘가 1보다 작은 쪽에서는 x가 항상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오니까 x는 무조건 증가해. x가 증가할 때 y가 올라오고 있지. 상황이. 얘는 지금 x가 1보다 작다일 때 x가 1보다 작다일 때 x가 증가할 때 y가 증가하는 범위가 되는 거지. 이게 이걸 구하라 그랬으면 x가 1보다 작다 일단 답을 쓴다 이렇습니다. 만약에 x가 이제 이쪽 부분은 x가 오른쪽으로 가는데 y는 내려가잖아. 여기는 x가 증가할 때 y가 감소하는 범위고 그때 x 범위는 1보다 크다라고 답을 쓴다 이런 거. 이것만 단독으로 문제 많이 낸다 이렇게 상황이. 이걸로만으로도 단독으로 이게 상황. 이제 그 다음 것은 평행이동과 관련이 있어. 평행이동. 그러니까 평행이동이랑 관련 있는 것은 일단은 이제 평행이동 하면서 말을 해야 되니까 일단 넘어가고 왜냐면 여기서 얘를 먼저 해야 되니까 나머지는 그냥 다 똑같은 형태가 계속 반복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가 또가 뭐 있냐 대칭 이동이 하나가 더 있는데 여기는 평행이동은 아니고 대칭이동을 먼저 볼 거단 말이야. 대칭 기억나지? 중학교 1학년 때 뭔 대칭 했었어? 대칭이동이 뭔 대칭? X축 대칭, Y축 대칭, 원점 대칭 이런 거 했었잖아.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 이게 대칭이 이런 걸 다 한단 말이야. 고등학교 도형의 이동에서 보면 X축 대칭, Y축 대칭, 원점 대칭, 그다음에 Y는 AX 플러스 B 일반적인 형태다가 대칭 시켜버리고 막 이런 상황이 막 넘어가. 근데 중학교 3학년에서는 일반적으로 어떤 대칭을 좀 많이 물어보냐면 X축 대칭 뭐 이런 걸 좀 많이 물어봐. X축 대칭. 왜냐면 이거는 그냥도 생각할 수 있으니까. X축 대칭 하면은 봐봐. X축 대칭 이렇게 돼 있어. 이 그래프를 X축 대칭 하면은 얘가 이렇게 뒤집어지겠지. 그림 형태가 X축 대칭 하면은 요렇게 가겠잖아. 뭐만 바뀌어? 위로 볼록인 것이 아래로 볼록이 바뀌지. 폭이 바뀌어? 폭은 안 바뀌어. 이 A 값은 2였으면 그대로 2야. 근데 X축 대칭 앱은 뭐가 바뀌나? 위로 볼록인 것이 아래로 볼록인 것으로 바뀐 거 보니까 Y는 마이너스 2X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이제 중학교에서 어떤 형태냐면 식을 막 써놓고 서로 X축 대칭인 걸 찾아라 막 이렇게 막 물어본다고. 그러면 이것이 어차피 대칭 이동을 하면은 그냥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 하는 거나 이거 뭐 원래는 Y축 대칭 막 이렇게 어떤 선에서 대칭 이동을 할 수도 있긴 있는데 복잡하지 않은 이상 그런 형태는 중학교에서 일반 고등학교에서 물어보는 형태니까 X축 대칭을 물어보면은 이 2차의 부호만 바뀐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잘 생각해봐. 왜 2차의 부호가 바뀌냐면 이거 고등학교 개념인데 별건 없어. 중학교 1학년 때 X축 대칭 하면은 어떻게 했었어? 1,3을 X축 대칭하라 그러면 어떻게 했어? 왜 마이너스가 붙은지를 알 수가 있다고. X축 대칭하라 그러면 어떻게 했어? 뭐 대신에 뭐야? 이 좌표를 X축 대칭하면 Y 보호만 바뀌었었지. Y 대신에 마이너스 Y 이런 거잖아. 근데 여기는 모든 좌표가 Y 좌표가 다 바뀌어. 근데 Y 좌표를 다 바꿀 수는 없으니까 그냥 식으로 바로 넘어가는 거지. Y는 2X 제곱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거를 X축 대칭하라 하면은 뭐 대신에 뭐라고 X축 대칭이 민준아? X축 대칭은 Y 대신에 마이너스 Y 쓰는 거라고. 이 Y 대신에 마이너스 이것을 X축 대칭하면 어떻게 되냐?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식은 다시 말하면은 이렇게 바뀌겠잖아 상황이.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설명하면 이제 공학교는 걔네들 별건 없잖아. 공학교는 이렇게 y 대칭이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렇게 폭은 변하진 않는데 이 부호만 뒤집어지니까 위로 불러 아래로 바뀌니까 마이너스 생기는 건데 이제 이런 개념 때문에 마이너스 생겼다 이런 거지. 여기 봐볼게. 나머지 일반적인 거는 중학교 1학년 때 물어보는 거나 2학년 때 뭐 그래프 정비례 1차 함수에서 물어보는 거하고 다 똑같아. 봐볼게 이제. 그다음 몇 가지 평행 이동만 이제 봐버리면은 웬만한 거 다 끝나본다고. 근데 그래프 그리는 거 이게 그 중학교 2학년 때도 잘 생각을 해보면 이제 또 그래프 그리는 개념하고 이제 몇 가지가 조금 있긴 있는데 그런 거 몇 가지 제외하고는 어떻게 보면은 방금 전에 거를 만약에 이해를 했잖아. 그러면 평행 이동까지 하나만 이해를 하면은 절반 이상이 끝난 거야. 왜냐하면 계속 그런 것만 물어보고 몇 가지만 좀 다른 게 있거든. 몇 가지만. 근데 그 몇 가지도 그닥 복잡한 건 없으니까. 우리 이런 건 알 때 2차 그 차수는 그 문자가 곱해진 거를 말하는 거여서 그 분모회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 그다음에 2차가 있다 해서 다 2차가 아니다 뭐 이런 걸 밝혀놓고 있잖아. 뭐 어쨌든 간에 2차 함수인 것은 아닌 것은 딱 봐도 이게 지금 1번과 5번이겠지. 그 마이너스 플러스가 사라져버리니까 이렇게 2차 이게 사라지니까 이렇게 간단한 것은 이따가 해보라 할 거고 요것도 기억나? 이건 기억나가 봐보자. 자, 이게 뭔 말이야 이거? 중2 이때 처음 한 거야 저거. 저게 뭐의 개념이야? 저게? 저런 걸 이게 영어로 따지면 왜냐면 그 용어도 정확하게 알아야 저것이 무슨 거야? x가 마이너스 1일 때 y가 4란 소리지. 그럼 그렇게 쓰면 되는데 f 이렇게 쓴 것은 이게 지금 무슨 그 용어로 따지면 뭐잖아. 그런 거 f 뭐 이런 걸 뭐라 하잖아. 지금 단원이 함수야. 세 글자야, 세 글자. 함수라고. 함수 값이라고 해서 함수 값. 우리가 fx 이렇게 fa 이러면 이게 뭐냐면 x가 a일 때 y 값 이거는 지금 y 값을 말하는 거잖아. y의 값이 fa 이렇게 써놓으면 이것은 x 대신에 a 집어넣고 y 값이 얼마인데 빨리 찾아놔라 이런 소리잖아. 이게 그거를 줄여서 그냥 fa다라고 숫자라고 약속해 본 거잖아요. 상황이 이렇게 함수의 값 이렇게 하면서 이 말 자체가 지금 x가 마이너스 1일 때 y가 4야. 그러니까 이거는 좌표 나오면 무조건 대입. 이건 중학교 1학년, 2학년 다 똑같은 문제잖아. 좌표 이 말이 이게 fx 이렇게 돼 있는 것은 y랑 똑같은 거라겠지. 이거는 x가 얼마일 때 y 값인 거니까 이게 그냥 y는 이렇게 있는 거하고 같은 거야. 이게는 요거 그냥 이렇게 마이너스 1 집어넣고 그냥 a 값 찾는다. 뭐 이런 거. 이것도 금방 끝났으니까 이것도 이따가 좀 해보라고 또. 이것도 금방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거는. 처음엔 좀 기타 했잖아. 이런 것은 요것도 별거 없는 건지 알지 이게. 문자가 이걸 대입을 해서 a 값 찾고 이거 다시 대입을 해서 b 값 찾아라 뭐 이런 거 할 수 있지? 할 수 있을 거라 나는 믿는다. 이거 진짜 계산 안 되는 애들은 2차 함수 넘어와서도 1차 함수에서 그렇게 했는데도 저것도 잘 몰라. 근데 이거 잘 할 거라 나는 믿고 이런 거는 왜냐면 이런 거 시간 쏟고 있으면 시간이 좀 아까우니까 나 빨리 넘어가려고 하는 거야. 선생님이 이제 여기서부터가 중요하거든. 이렇게 물어보는 것을 계속 물어본다고. 이게 지금 시험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앞으로 계속 꼭지점의 좌표 0,0 맞아? 꼭지점의 좌표는 여기 완전 제곱이 되어 있는 걸 꼭 항상 꼭지점에 나오면은 완전 제곱 볼로 되어 있는 걸 확인해야 돼. 예를 들어서 y는 2x 제곱 더하기 3x 플러스 1 이렇게 되어 있으면 안 된다는 소리야. 마찬가지로 이게 x가 이렇게 보이면 안 된다는 소리야. x가 문자가 있으면 무조건 완전 제곱으로 되어 있어야 돼. 되어 있으면 무조건 여기가 0 될 때 얼마인가 확인하겠다 이렇게 넘어가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지금 0,0 맞지?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2차 함수 그릴 때는 그리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 근데 조금 빠르게 아니 다 빠르게 그릴 것 같은데
어쨌든 2차 함수 그릴 때는 순서는 상관이 없는데 일반적으로는 그냥 이렇게 좀 많이 그려. 맨 처음에 꼭지점을 찍어. 꼭지점을 딱 찍고 두 번째는 뭐냐, 위로 볼록이냐 아래로 볼록이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위로냐 아래로냐. 다시 말하면 2차 A를 보는 거지. 근데 이 두 개로 만들어는 해결이 안 될 때가 있어. 예를 들면 이렇게 있어. 얘가 꼭지점이 1,-3이야. 이렇게 있어. 근데 얘가 아래로 볼록이야. 자, 몇 사분면 지나? 그래프가. 꼭지점이 여기 있는데 아래로 볼록이라고. 그럼 이 그래프가 몇 사분면을 지나? 그거 확실하게 모르지. 왜냐면 이 3, 4분면을 지날지 안 지날지를 결정을 지을 수가 없어. 왜냐면 폭이 좁아버리면 꼭지점이 여기인데 아래로 볼록이면서 이렇게 넘어가면 3, 4분면 안 지나거든. 때에 따라서 폭이 넓어보면 이렇게 가면서 3, 4분면 지나갈 수도 있어. 이것 때문에 좀 어려운 문제를 내는 거야. 이게 중학교 2학년 때도 잘 생각해보면 이 1차 함수가 뭐 몇 사분면을 지나가기 위한 뭔가 범위 구하라 뭐 이런 문제가 있었거든. 얘도 마찬가지로 그림을 정확하게 해놓지는 않고 문자 써놓은 다음에 뭐 몇 사분면을 지나가게 하기 위한 뭔가 구하라 뭐 이런 형태를 낸단 말이야. 그게 뭐가 결정을 대부분 다 짓냐면 세 번째 값이 뭐냐면 y 절편이야. y 절편이 여기 있냐 여기 있냐에 따라서 여기 2, 4분면, 3, 4분면을 지날 거냐 안 지날 거냐를 결정 막 해버리는 거지. 상황이. 어쨌든 그래프는 이 세 가지를 보는데 좀 간단한 거는 두 개만 봐도 그래프가 몇 사분면이 그려지는지 정확하게 안다고. 근데 만약 애매하면 꼭 y 절편까지 봐야 돼. y 절편은 x가 0일 때 y 값인지 알지. 상황이. 이거는 지금 몇 사분면을 지나냐 그랬으니까 꼭지점을 보면 됩니다. 꼭지점이 0,0이고 그 다음에 음수니까 위로 볼록이야. 그럼 이걸 끝나는 거지. 꼭지점이 0,0이면서 위로 볼록하면 이렇게 그려지니까. 근데 얘는 지금 3, 4분면을 지나니까 얘도 맞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위로 볼록이니까 맞는 거고. 먼축, 대칭 이렇게 나왔지. 대칭. 얘 대칭 축의 방정식이 얼마냐? 대칭 축의 방정식은 항상 y는 얼마라겠어, x는 얼마라겠어? x는 얼마라겠죠. 왜냐하면 대칭 축의 방정식이 무조건 얘가 이렇게 간다겠잖아. 이렇게 x축과 만나. 축의 방정식이 항상 얘는 x는 얼마야. 근데 그 얼마가 꼭지점의 좌표를 지난다겠지 항상. 얘는 대칭 축의 방정식이 얼마냐면 x는 0인가 이렇게. 근데 얘는 대칭 축을 물어본 건 아니고 이 그래프랑 뭔 대칭이냐 물어봤어. 상황이. 만약에 이 그래프의 그 대칭 축의 방정식이 얼마냐 물어보면 x는 0이다 이렇게 한다고. 다른 말로 하면 이거는 y축이다 이렇게 하는 거고. 근데 얘는 지금 이 그래프랑 x축 대칭이냐라고 물어봤어. 이렇게 x축 대칭이면은 내가 아까도 말했지만은 이 2차의 개수는 바뀔 일이 없다겠지. 폭은 그대로 가는데 부호만 바뀐다. 왜냐면 x축 대칭은 원래 개념대로 하면은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쓰는 거니까 이런 형태가 돼. y 값이 부호가 다 바뀌거든. 그래서 y는 4x의 제곱이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이 그래프는 x축 대칭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내가 단독으로도 막 물어본다고 했잖아. 증가 감소. x가 증가할 때 y도 증가하냐 감소하냐. 이거는 딱 두 개만 확인하면 된다 그랬지. 뭐하고 뭐였는지 기억나? 이런 게 정리되어 있었다 했다. 이게 상황이 나중에 이게 두 가지인데 제일 첫 번째 내가 뭘 그랬냐면 이것은 위로 볼록이냐 아래로 볼록이냐의 위로냐 아래로냐의 이 a 값을 먼저 따지라 그랬어.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확인할 것이 이 대칭 꼭지점에 x의 값을 잘 보면 거의 끝난다 그랬고, 얘가 지금 음수야. 음수니까 위로 볼록이지. 근데 증가 감소가 갈라지는 부분이 꼭지점이야. 근데 그 꼭지점의 x값이 지금 0이야. 근데 여기가 지금 x는 0인 선이야. 0인 선을 기준으로 했을 때 증가할 때 증가하려면 증가할 때 증가하는 것은 올라가는 거거든. 이렇게. 좀 쉽게 생각하면 항상 올라가면 증가할 때 증가해. 내가 그래서 이것도 1차 함수일 때도 여기가 지금 이렇게 가는 쪽이 여기가 지금 증가할 때 증가하는 부분이어서 x의 범위로 따지고 친다 치면 여기가 x가 0인 선인데 왼쪽이니까 x가 0보다 작다일 때 이러고 있다라는 거지.
나머지 그 유제 1, 2번 이런 거 좀 간단하니까 집에서 해보고 유제 5번만 지금 해봐. 유제 5번. 유제 1, 2, 3, 4는 집에서 해야 된다. 이거 그냥 단순 대입하고 막 이런 거니까 여기서 굳이 해보고 있을 시간은 좀 아깝고 유제 5번을 해봐. 유제 5번. 이게 한 번만 되면 이 다음부터는 이해되면은 좀 빠르게 막 지나갈 수가 있는데 잘 타는데 이게 일단 이거 뭐 마이너스 2,2를 지나냐 안 지나냐 대입만 해보면 되지. x 대신에 마이너스 2 대입하면은 여기가 4니까 뭐 이거 지나갔지. 축의 방정식은 꼭지점의 좌표랑 관련인데 0,0이잖아 얘가. 근데 항상 꼭지점은 x값과 관련있다 했으니까 뭐 축의 방정식 맞은 거지.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이거를 특별하게 이럴 때는 y축이다라고 한다겠어. 이거는 y축 대칭이려면 어떻게 돼야 돼? 아까 x축 대칭이면은 뭐 대신에 뭐라고? y 대신에 마이너스 y야. y축 대칭이면은 x 대신에 마이너스 x니까 저것이 있지. 원래 x의 제곱이잖아. 근데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넣으니까 그냥 식이 똑같아. 변함이 없어. 이게 실제로 그려보면 이렇게 되잖아. 0,0에서 이렇게 돼 있거든. 근데 이 그래프를 y축에 돌려봤자 그 그림이 또 나오거든 상황이. 그러니까는 y축 대칭해보면 그 그림이 또 나와. 그러니까 얘가 이제 틀린 거지. 3번이. 꼭지점은 원점이고 양수니까 아래로 불러간 거 맞지? 이렇게. 그러니까 증가감소는 아까도 말했지만은 이게 2차의 부호가 양이냐 음인가를 보고 그다음에 잘라질 건데 얘가 꼭지점 x값과 관련 있고 증가할 때 감소하면 내려오는 부분이고 증가할 때 그러면 x가 0보다 여기가 작은 쪽이니까 0보다 작다 할 때 증가할 때 감소할 거다. 이것이 계속 물어본다고. 이게 함수가 달라지면서 함수만 달라지지 물어보는 것은 이 형태를 계속 물어본다고. 이거는 이제 좀 간단하고 좀 복잡해지면은 뭐 대칭 이동까지 같이 물어보던가 막 이렇게 하긴 하는데 이거 위로 볼록하면서 폭이 넓은 거 그랬으니까 위로 볼록하면은 이제 음수 중에서 봐야 한다는 소리지 이렇게. 네. 폭이 넓으려면은 이제 절대값이 어찌해야 돼? 절대값이 작아야 돼. 클수록 폭이 좁아져. 이게 절대값이 작아야 되니까 숫자가 더 작은 걸 찾아야 돼서 이거 3번이 폭이 넓게 넓고 그다음에 위로 볼록이다. 이렇게 위로 볼록이 음수니까 이게 뭐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이나 그다음에 폭에 관한 것은 A 값하고 관련이 있다라는 생각을 좀 잘 해라. 거기 유제 6번 해보자. 시간 얼마? 됐을까? 이거 붉은 옷 사이에 있으라고 했으니까 폭이 얘하고 요 사이에 있으면 되는 거잖아. 그냥 이 3분의 1과 A가 2 사이에 있다 이렇게 되잖아. 근데 이제 여기시 뭐가 많이 틀렸냐면 이게 많이 틀린 게 이렇게 얘가 y는 2x 제곱이고 얘는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제곱이야. 그래프가 이 경계선은 이 포물선은 포함되지 않게 다시 말하면은 y는 이 ax 제곱이 이거 2x 제곱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이에 있는 거야. 사이에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어. 이렇게 빨간색 사이에 있는 거라고 a가 범위고요. 이 색칠된 영역 안에가 y는 ax 제곱이 있다고. 물론 이렇게 있을 수도 있겠지. 이렇게 이 a의 범위고요. 이 a의 범위. 이렇게 냈을 때 많이 틀렸다고. 이거는 거의 안 틀려. 이렇게 내보면은 거의 틀린 적이 거의 없고 2분의 2x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x 제곱 이 a 값의 범위 구하기 한 거야. 답이 어찌 될지 같아.
내가 쓴 게 맞나 봐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려면은 얘가 폭이 더 넓어야 되니까 한 마이너스 4분의 1 정도 되면 되잖아. 그래? 돼, 안 돼? 여러분 뭐 마이너스 4분의 1이 되는 거 안 되는 거? 절대값이 클수록 보기 좁으니까 작아서 넓어지겠지. 마이너스 4분의 1 돼. 실제로는 값은 마이너스 4분의 1 더 큰 거잖아. 작아서 크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고 a는 2보다 작다라고 썼어. 이거 맞아 틀려? 틀려. 왜 틀리냐면 왜 틀리냐면 봐봐. 문제랑 똑같아. 이 앞에가 무슨 함수라고 돼 있어? 2차 함수라 되어 있으면 항상 2차 방정식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계속 잘 생각을 해야 돼. 그냥 함수라고 나오는 거랑 그냥 방정식이라고 나오는 거랑 앞에가 2차 방정식으로 주어졌는 안 주어졌는지 눈여겨서 잘 봐야 돼. 왜냐면 앞에가 문자가 나오면 여기가 함수라고 주어졌냐 2차 함수로 주어졌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거든. 얘는 2차 함수라고 했기 때문에 절대로 a가 0되면 안 되거든. 그런데 여기가 여기 끼어들어 있거든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를 답을 이렇게 써면 안 되고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고 a가 0보다 작고 a가 0하고 2 살 때 0을 빼고 써야 된다는 소리야 이렇게 답을 쓸 때. 저걸 조심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 이렇게 싸고 많이 들어. 서술형에서도 여러 번 좀 나왔었고 이거를 간단한 거니까 금방 보다가 많이 들었었지. 금방 보다가 이렇게 객관식도 좀 자 여기 2차 함수 10을 구하라 그랬어. 근데 2차 함수 10 구하는 형태가 원래는 여러 가지가 있었던 상황이. 근데 이건 이제 기본형에 대한 2차 함수 10 구하기는 그냥 한 가지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뭐냐면 그 표준형 형태로 가. 표준형이라는 것은 꼭지점의 좌표를 보는 거지. 얘가 지금 원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이걸 딱 보자마자 꼭지점이 0,0인 거잖아. 그러니까 식이 y는 0,0이다 이렇게 되겠지. 2차 객수는 얼마인지 모르니까 바로 이렇게 쓰는 거지. 아까도 말했지만 꼭지점이 만약에 1,3이다 라고 나오면 y는 x-1의 제곱 플러스 3하고 여기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a 쓴다 했잖아. 얘는 꼭지점이 0,0이니까 바로 그냥 이렇게 쓴다고. 근데 얘가 이제 a 값을 구하기 위해서 좌표를 하나를 더 알아야 되는데 1,2를 지난다 했으니까 여기다가 1, 2를 집어넣어서 이제 a를 찾는 거지. 그래서 a가 2니까 따라서 관계식은 2x의 제곱이다 라고 식을 쓴다 소리는. 꼭지점을 잘 생각하면 돼. 근데 꼭지점이 원점이니까 얘가 0,0이니까 이렇게 일반 기본형 형태 쓴 다음에 좌표 땡땡땡 있으면 좌표니까 대입해서 하겠다라고 넘어가면서 그러면 됩니다. 유제 7번 됩니다. 이제 앞으로 어떻게 보면 평행 이동만 좀 다르다 뿐이지 똑같은 것이 계속 반복될 거야. 평행 이동만 뭐 하나 좀 나오지. 그다음에 거의 똑같은 말만 계속 또 반복적으로 계속 나오니까. 이주나 다음 주 안으로 무조건 끝날 것 같고 뭐 이어서 바로 그냥 3다시 나갈 거고 3-2는 그냥 유형 안 보고 좀 빠르게 넘어가면 되겠다. 나갈까? 그 179쪽 그 이제 7번에 답이 마이너스 8 나오지. 마이너스 8 민준한테 왜 얘 지금 꼭지점이 몇 콤마 몇이냐. 항상 꼭지점을 보라고. 2차 함수에서 중요한 꼭지점이라고. 얘 꼭지점이 0,0이야. 안 그래도 이거 원점을 꼭지점이라 한다고 했어. 꼭지점이라는 것이 딱 나오면 무조건 그 표준형 형태로 쓴다 생각을 하라고. 표준형 형태로 쓴다는 소리는 y는 뭐의 제곱 플러스 얼마 이런 형태로 쓰는 거야.
근데 꼭지점이 0,0이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x인 거고 왜냐면 여기가 0이 나니까 0이니까 이것도 필요 없잖아 이렇게. y는 ax 제곱인데 2차의 계수를 모르니까 이렇게 쓰는 거지. 근데 얘가 지금 2, 마이너스 2를 지나니까 x 대신에 2, y 대신에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서 이게 되니까 a는 마이너스 2분의 1. 그래서 식은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 제곱이고 얘가 마이너스 4, p를 지나니까 p는 16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이어서 마이너스 8대 된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 이제 이게 이 평행 이동 여기가 이 고등학교에서는 이 평행 이동을 여러 가지 그래프에 대해서 평행 이동을 해야 되니까 이 평행 이동에 대한 원래 어떤 그 개념 형태로 말을 하는데 여기는 지금 그 그림 개형을 이동시키면서 그냥 판단한단 말이야 이렇게 상황이. 근데 여기도 좀 직관적으로 빨리 아는 게 있는데 이제 다른 개념은 다 똑같은데 뭐 하나만 딱 바뀌냐면 평행이동이라는 것만 들어오는 것뿐이야. 이제부터는 이제 평행이동. 중학교 1학년 거 평행이동을 잘 생각을 해봐. 2학년 거 y는 3x라는 그래프가 있는데 얘를 y축 방향으로 3만큼 이동했어. 마이너스 3만큼. 그럼 식이 y는 3x 마이너스 3 됐지.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지금 평행이동 개념에서 이 그래프를 이렇게 평행이동을 했어. 뭐가 안 바뀌어? 기울기가 바뀌지 않고 있다. 1차의 계수인 얘가 바뀌지 않고 있다라는 거고 이 뒤에 있는 거 이 y값만 바뀌고 있다. 뭐 이런 소리잖아요. 상황이 얘도 똑같아. 얘 평행이동 할 건데 x축, y축으로 얘 다 이동할 거거든. 근데 맨 처음에는 y축으로만 이동시킨 거고 올렸다 내렸다만 하는 거야. 올렸다 내렸다. 이게 똑같은 개념이지. y값이 올라가면 붙이고 내려가면 마이너스하고 똑같잖아. y는 3x 플러스 8이 있는데 이걸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이동하라 하면 y는 3x 플러스 y값이 1씩 줄어드니까 여기서 1 뺀 다음에 이렇게 썼었잖아 상황이. 얘도 그래프는 이런 그래프가 있었는데 얘를 q만큼 그냥 올리거나 내리거나 했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여기다가 플러스 q를 한 거야. 뭐가 바뀌어? 원래는 y는 ax였어. ax 제곱이었어. 플러스 q를 했어. 뭐가 바뀌어? 2차 함수에서는 중요한 게 꼭지점이야. 꼭지점에 뭐가 바뀌는지 원래 y는 ax 제곱이 있는데 플러스 q 이렇게 해버리면 꼭지점에 뭔 값이 바뀌냐? 뭔 값? y 값이 바뀌겠지. 2차 함수 이거 고등학교 올라가도 2차 그 평행이동을 원래 고등학교에서는 다른 형태로 설명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학교 2학년처럼 그냥 평행이동이 꼭지점을 이동을 해서 이동된다라는 걸로 이용해서 푸는 것이 더 나아. 고등학교에서도 2차 함수의 평행이동은 꼭지점이 이동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y는 ax 제곱의 꼭지점이 0,0이었어. 근데 얘를 y축 방향으로 q만큼 이동을 하면 꼭지점이 어떻게 되냐? 0,q가 되겠지. 그러니까 얘 그래프가 원래는 y는 ax의 제곱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그래프였는데 q가 만약 양수라고 하면 이것을 올려버리니까 이렇게 되잖아. 꼭지점만 0,q가 되는 거지. 그래서 얘가 y는 2차의 계수는 바뀌지 않고 여기만 q가 됐다라는 거지. 이렇게 상황이. 자, y는 3x의 제곱 마이너스 5가 있었어. y는 ax의 제곱 플러스 8이야. 이거는 잠깐 이거는 이것의 그래프를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이동한 거야? 이것의 그래프를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이동한 거야? 이게 1번이 이동을 해서 2번이 됐다는 소리야. 2번을 이동을 해서 1번이 됐다는 소리야. 이것의 그래프를 y축 방향으로 이동했었더니 얘가 됐다 이런 소리잖아. 말만 바꿔봐놓고 그러면 얘는 얼마만큼 이동한 거야? y축 방향으로? 꼭지점을 비교하면 된다고. 얘 꼭지점이 0,8이지. 얘는 얼마야? 0, 마이너스 5야. 8짜리가 마이너스 5 됐어. 그러니까 얼마만큼 이동한 거야?
마이너스 13만큼 이동한 거지. 자, 요 A 값이 얼마겠어? A는 안 바뀌어. 아무리 이동을 시켜도 이걸 올렸다 내렸다 왼쪽 오른쪽 아무리 가봤자 이 폭은 바뀔 수가 없어. 대칭 이동 시켜보면 부호는 바뀔 수는 있겠지. 그런데 그냥 평행 이동만 시켜서는 이 2차의 계수는 1차 함수처럼 절대 바뀔 일이 없다라는 거. 이 두 가지를 물어보는 거야. 평행 이동은 무조건 꼭지점이 이동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얘를 이동해서 얘가 나왔는지 얘를 이동해서 얘가 나왔는지만 잘 생각을 하면 돼. 상황이. 나머지 물어보는 건 다 똑같다고. 앞에서 물어본 거랑 똑같은 거 계속 물어봐. 걔는 나머지는 이제 이거는 바로 이제 문제 넘어가. 왜냐면 나머지는 다 똑같은 것만 물어보거든. 그러니까 단순하게 평행이동만 이것이 기능이 다른 거고. 얘 그래프가 꼭지점의 좌표를 구하라고 했잖아. 얘 꼭지점의 좌표가 현재 몇 콤마 몇이야? 이것만 보면 얘 꼭지점의 좌표가 몇 콤마 몇이야? 0, 왜냐면 여기가 0 되니까 바로 집어넣는데 0 집어넣으면 사라지고 Q밖에 안 남지. 얘는 꼭지점이 0, Q인 거야. Q 구하기 위해서 때를 대입하라는 소리잖아. Y 대신에 X 대신에 이렇게. Q가 3이니까 이 꼭지점의 좌표는 0, 3이 될 것이다. 이렇게 나온다 쓴다 이거지. 물어보는 거 똑같이 물어보다 꼭지점의 좌표. 근데 이것이 유제 일반화 뭐냐? 얘도 꼭지점 이따가 말하는 이게 어느 정도 직관적으로 알아야 돼. Y축 방향 평행 이동은 그냥 붙여보면 된다라는 것을 좀 직관적으로 딱 보고 풀어야 좀 빨리 푼다. 이거를 막 뭐 간단한 형태는 좀 이렇게 빨리빨리 막 풀어내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이거 나왔지 지금 이게 이것도 막 생각하려면 이 개념 저 개념으로 생각하면서 다 볼 수는 있지만 이 그래프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4만큼 이동하라 그러면 CD 그냥 바로 이렇게 될 거다라는 생각을 갖고 얘 그 다음에 대입하라 이거잖아. 만약 평행이동 개념 그대로 한다면 꼭지점이 0,0이 있는데 이걸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4만큼 이동하면 꼭지점이 0,-4가 되고 꼭지점이 0,-4가 되려면 Y는 X제곱 마이너스 4인데 2차의 계수가 얼마인지를 모르니까 A라고 쓰려고 했는데 원래 그래프가 2x의 제곱이었으니까 2x 제곱을 이동하면 2는 안 바뀌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상태인 거지. 이렇게 넘어오면 너무 시간이 걸리고 Y축 방향 평행 이동은 그냥 바로 붙이겠다라고 넘어가서 답은 4 나와야 돼. 내가 물어본 거 계속 물어본다 했지 이게. 여기서 평행 이동에서 똑같은 거 또 물어보잖아. 이게 벌써 없어. 이거에 관한 문제는 한 개는 낼 수밖에 없어. 이 종 여러 개 중에서 이거는 무조건 얘기를 한다. 이것이 1번 위로 볼록이나 양수이면 이것이 아래로 볼록이지. 꼭지점의 좌표는 이게 x가 0일 때 y 값이니까 이거지. 그다음 이거 대칭 추계 방정식은 얼마야? 야, 안 물어봤으니까 내가 그냥 물어보는 거야. 대칭 추계 방정식. 이 2차 함수를 대칭되게 하는 그 축, 대칭 추계 방정식은 x는 0이지. 근데 x는 0일 때는 다른 말로 하면 y축이다라고 말도 한다. 그래서 이렇게. 그다음 얘는 마이너스 1,1을 지나서 대입을 해보면 알잖아. 뭐 지나지도 않겠구만. 마이너스 1,1 지나지. 그다음에 폭이 같냐? 폭은 같지. 3 똑같잖아. 상황이 폭은 같고. 그다음에 이것이 x축 방향으로 이동한 것이 아니라 y축 방향으로 이동했지. X축 방향 이동은 이 바로 뒤에서 말할게. 어쨌든 이거는 X축이 아니라 지금 Y축으로 이동을 해야 저렇게 나오는 거니까 틀렸다라고 하는 거지. 여기 유제 2번 한번 해봐봐. 맨 마지막 거에서 조금 복잡한 게 나오지만 그 전까지는 우리도 똑같은 것도 반복이다 생각을 하는 거니까.
나왔을 것 같은데 왜? 여러 번 봐야 돼. 그냥 얘 지금 음수니까 위로 볼록 맞는 거잖아. 그다음에 그래프 그릴 때는 그 뭐냐 꼭지점을 먼저 찍고 생각하고 있는 거지. 꼭지점 찍고 2차의 계수 보고 그다음에 y절편 보고 이 세 가지로 거의 그린다고 했어 이게 상황이. 근데 이 두 가지로만 거의 끝났는데 꼭지점이 지금 0, 마이너스 4분의 1이고 그다음에 얘가 위로 볼록이니까 이렇게 하자면 얘 이것만 해도 끝나는 거지 이 상황이. 3, 4분면은 지나는 거니까 맞는 거고 꼭지점 0,4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맞고 그 다음에 얘 이 그래프랑 폭과 모양이 똑같아? 폭과 모양은 어쨌든 간에 뭐냐 어디 위치에 있는가가 물어보는 것이 아니지 위로 블록이나 아래로 블록이나 폭이 어쩌냐는 거니까 2차의 계수만 비교하라는 소리잖아. 2차의 계수 뭐 똑같으니까 폭과 모양이 같겠지. 그다음에 이거 증가 감소는 두 가지는 처리. 첫 번째는 위로 볼록이냐 아래로 볼록이냐를 보고 그다음에 이번엔 축만 딱 봐보면 끝난다겠지. 이렇게 상황 얘가 음수니까 위로 볼록이고 대칭축이 근데 꼭지점의 x값이니까 0이고 증가할 때 증가하는 것은 올라갈 때가 증가할 때 증가하니까 여기가 증가할 때 증가해요. 다시 말하면 x가 0보다 작다일 때 그래야 된다. 그래서 5번이 틀렸다라고 하는 거겠지. 지금 이게 어차피 간에 계속 반복이야. 이번에는 그 하나만 더 볼게요. 이제는 x축 방향 평행 이동이에요. 이것도 좀 직관적으로 좀 아는데 중학교에서는 이거를 고등학교처럼 설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얘가 지금 이제 상황이 어떤 거냐면 y는 3x의 제곱이 있어. 그럼 얘가 지금 0,0을 기준해서 아래로 볼록인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얘가 지금 있다. 꼭지점이 여기 있으면서 근데 이거를 x축 방향으로 만약에 3만큼 2만큼 이동하면은 꼭지점이 0,0이 있는데 꼭지점이 2,0이 되는 거잖아. 이게 여기에서 꼭지점이 이쪽으로 오는 거고 그래프는 그대로 이런 형태로 가겠지. 어차피 이동만 했으니까. 근데 꼭지점이 2,0이 되는 그래프를 보니까 꼭지점 2가 나오려면은 요렇게 돼 있어야 2차의 계수는 그대로 가야 되니까 3 그대로 갈 거고 원래 거하고 얘를 비교했더니 x축 방향으로 2만큼 비교하라 이동하라 그랬어. 원래 개념은 꼭지점 가는 거 찾아야 돼. 시간이 오래 걸린다 했잖아. 이게 직관적으로 좀 빨리 알아야 돼. x축 방향 이동을 하면 뭐 하는 거냐면 x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요 보호 바꾸는 거예요. 만약에 x축 방향 이건데 이렇게 설명하면 고등학교 치야. 근데 그것이 왜 이렇게 되냐까지 넘어가면은 그래프를 좀 더 설명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설명하지 않고 x축 방향으로 a만큼 이동하라 그러면은 x 자리에다가 x-a를 써버리면 그게 바로 나온다는 소리야. 원래는 내 꼭지점을 이용을 해서 찾아내는 건데 이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2만큼 그러면은 x 자리에다가 x 대신에 x-2를 넣는 거지. 예를 들어서 이것이 이렇게 돼 있어. x 대신에 x-2를 넣으라는 소리는 이렇게 되는 소리야.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x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을 하면 이걸 빨리 표준형해야 돼. 표준형하지 않고 한다면 어떻게 하는 소리냐면 보이는 x마다 x-2를 다 넣는 거야. 이렇게. 그럼 이게 x축 방향으로 평행 이동이 된 식이 된다는 거예요. 고등학교는 이렇게 한다고. 중학교는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평행 이동, 꼭지점이 이동한다라는 걸 이용을 해서 꼭지점에 몇코마 몇이면 몇 코마 몇이 될 것이고 걔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바꾼다는 소리인 것 같아요. 근데 중간에 빨리 보면은 x 대신에 마이너스로 바뀐다라는 걸로 생각을 하면 돼. x축 방향으로 이동을 하면은 이게 얘가 지금 y는 ax 제곱인데 이건 x축 방향으로 p만큼 이동하라 그러면은 이게 y는 a x 대신에 x-p의 제곱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꼭지점이 0,0이었는데 p만큼 이동을 하면은 p,0이 되니까 p,0이 되려면 식이 이렇게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다는 소리야 이렇게. 근데 빨리 해야 되니까 그냥 x축 p만큼 그러면 내가 마이너스 p 넣어보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좀 빠르게 식을 구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문제도 다 똑같아. 했던 거 계속 반복이야. 그냥 단순하게 평행이동만 그 x축으로 한다는 거지 또 똑같은 거 또 물어봐. 계속 같은 거. 얘가 지금 이번에는 얘 꼭지점의 좌표가 3,0이고 그럼 얘 꼭지점의 좌표가 지금 원래 p,0이었으니까 이 p가 3 된다는 소리지. 이렇게. 이것이 2,4를 적는다 해서 또 2, 4 대입을 해서 그냥 뭐 A값 찾으라고 이렇게 한 거야.
이 밑에 거를 한번 해보자 이거. 이게 지금 막 많이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계속 똑같은 거예요. 내용을 이렇게 하니까 유제 1번 유제 2번까지만 보니까 X축, Y축 다 이동한 것이 조금 더 복잡해서 여기서 좀 더 말하는 내용은 목요일날 보고 월요일날 1번을 보고 직관적으로 X축 방향 이동하다 보면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좀 알면 편하다고 이렇게. 내가 넘겼나? 너 지금 어디 보고 있지? 이쪽에 있는 거? 188조. 이거 하는 거 같아. 와. 민준아 됐어? 이제 다시 한번 봐보면 이런 거야. 직관적으로 빨리 쓴다면은 X축방 평이동하면 2차 계수는 바뀌지 않고 X축방의 평이동하면 X값이 부호 바꿔 들어가야 되니까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그냥 바로 쓸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원래대로 한다면은 2차 계수가 2분의 1이고 그다음 꼭지점이 0,0인데 X축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가면은 이렇게 바뀐다는 소리지. 식이 이렇게 바뀌어야 되지. 근데 이걸 보자마자 이렇게 써볼 줄 알아야 되고 이걸 여기다 대입을 하는 거니까 y 대신에 k, x 대신에 마이너스 4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니까 답은 뭐 k 값은 2다 이렇게 뭐 나오겠지. 예, 직관적으로 바로 좀 써야 돼. x축방은 y축방 이동하면 바로 붙여보면 되고 x축 이동은 부호 바꿔서 넣는다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빠르게 하려면 원래 개념은 꼭지점이 이동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같은 거 또 물어보고 있잖아. 여기서 음수니까 위로 블록 맞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이니까 폭과 뭐 이런 거 다 같겠지. 꼭지점의 좌표는 여기 2차, 여기가 0되는 값이라겠잖아. 여기가 0되는 값이 0되려면 x 대신 5 집어넣어야 되니까 5,0이 꼭지점인데 마이너스 5,0이라 했으니까 틀리고 뭐 얘는 대입하면 될 거고. 자 이거 한번 봐. 접한다 라는 말 나왔어. 이제 이런 용어 나오면 잘 생각해야 돼. 이거 고등학교 올라가도 마찬가지고. 접한다라는 말이 나온다는 것은 만난다라는 개념이거든. 만난다 하면 뭔 생각나? 그래프가 X축과 만난대. 그럼 혹시 무슨 생각나? 만난다. 이 중학교 2학년 생각을 해봐야 돼. 만난다. 교점을 물어보는 거야. 교점 1차 방정식과 연립방정식과의 관계. 이게 중학교 2학년 때 엄청나게 중요한 거였거든. 이게 만난다, 이게 어떨 접한다는 것도 만나는 건데 그 만나는 것이 한 점에서 만나고 있다는 소리야. 이거를 만약에 그 개념 그대로 푼다면 X축과 만나? X축이라는 것은 이거잖아. 이것이 지금 Y는 0이라는 선이거든. 이게 지금 Y는 마이너스 3에 X 마이너스 5의 제곱하고 Y는 0이라는 거고 만나고 있다고. 이게 뭐 하라는 소리냐면 얘랑 빨리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하라는 소리야. 물론 이거 그래프로만 따지면 금방 나오긴 하는데 원래 개념이 이런 거다. 이렇게 이거랑 연립을 하면은 y 대신 0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3에 x 마이너스 5의 조합은 0이잖아. 그럼 이걸 풀면은 이렇게 되니까 x 값이 5밖에 안 나오면 5밖에 안 나와. 만나는 점이 2차 방정식 값이 2개 나와야 되는데 하나밖에 안 나와. 그러니까 한 점에서 만난다는 것이 다른 말로 뭐 한다는 거 하냐면 접한다라는 용어를 쓴다고. 근데 얘는 실제로는 X축에 접하고 있는 내용이 그림이 맞는 거지. 근데 실제로 그려보면 이렇게 되는 거지. 얘가 5,0이라는 점을 기점으로 해서 얘가 그래프가 이렇게 가잖아. 얘는 X축하고 정확하게 한 점에서 만나고 있는 게 되는 거지. 또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했으니까 만난다라는 것은 연립방정 해부하는 거다 했잖아. 근데 접했는데 한 점에서 만나. 그러면 그 해가 하나밖에 안 나오는 거지. 해가 하나 나온다는 것은 중근이잖아. 중근 하면 또 뭔 생각나?
판별식, 얘가 고등학교는 이것인데 판별식만 넘어간다 이렇게. 여기가 이 식에서 판별식을 구해보면 얘가 분명히 판별식 값이 0이 나오니까 접한다는 걸 넘어간다는 이런 거지. 이게 막 다 섞어져. 고등학교 올라가면 이게 막 점점 섞어지면서 이게 복잡해지는 거고, 지금 중학교 수준에서야 이 정도야 그려보면 나오는데, 이 접한다라는 것이 만난다는 개념인지 알아야 되고, 얘는 단순하게 S축 접한다잖아. 나중에는 2차 함수가 막 2차 함수하고 막 접해. 그럼 이 둘이를 빨리 연립을 해갖고 그럼 이것이 중근을 갖는 개념이라는 걸 빨리 이해를 해야 빨리 풀거든. 이게 단순하게 여기서만 생각하면 별 문제는 아니지만 항상 접한다는 것은 만난다는 거고, 만나는 것은 연립을 하는 거고, 그럼 이 앞에 있는 것이 어떤 식인가를 봐야 되는 거고, 얘는 X축이니까 X축이는 Y는 0인 거고 하고 연립해서 풀었다 이런 개념까지도 생각을 해야 함수를 좀 깊게 들어갈 수 있다고. 근데 단순하게 그림만 그려서 판단하면 별 문제는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이제 학년 올라가면 조금 복잡해지는 거죠. 잘 생각해봐야 돼. 나중을 위해서 이거를 좀 깊게 이제 말한 거야. 그림만 그려보도 알 수 있는 거를. 그다음에 최근 189쪽까지 하면서 나머지 것도 좀 해보라 할 거니까. 또 누구냐